네, 존스빌 비누과의 박영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존스빌 비누과 임동 원장입니다. 존스빌 비누과 수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라고 하면 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흔하게 만나는 질환들을 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비면증, 또 꿈 수면 행동 장애 같은 대표적인 사건 수면 질환이 있고요. 하지불안 증후군, 밤과 아침의 어떤 길이를 좀 달리 생활하시는 리듬 장애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불면증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죠. 네, 대표적으로 수면 증상들은 잠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요. 낮에 느끼시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증이라든지 호흡곤란, 또 기침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안이 많이 말라 있으신 분들도 구강건조증도 계십니다. 또 잠자는 동안에 땀이 많이 나신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낮 동안에 깨어 있을 동안에는 주간에 졸음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또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 불안한 느낌, 또 주의력이나 집중력, 또 기억력이라든지 또는 업무 수행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많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다운 검사가 있겠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는 잠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거는 혈중산소 포화도, 이거를 체크합니다. 무호흡이나 저호흡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산소 포화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숨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이분이 얼마나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지,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밤새도록 타이트하게 붙어서 이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검사입니다. 수면 일지를 적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앱을 사용하여서 수면의 어떤 단계를 분류해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계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앱이나 장비들을 가지고 한 데이터와 실제 병원에서 수면다운 검사를 정식으로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본 데이터들을 보면 아직은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연히 코골이가 좀 있고 수면장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스마트폰이나 이 워치를 통해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때랑은 좀 다릅니다. 먼저 확인하시고 동기부여를 해서 오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이라는 방법이 고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의 어떤 한계점들이 많은 시간 동안 알려져 있었고요. 그 이후에 수면다운 검사가 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된 이후에는 양압기 치료가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기도 확장기라고 해서 턱을 앞으로 좀 전진시켜주는 장비들도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 케이스별로 선택과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요즘엔 사실은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양압기가 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방되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코가 호흡의 통로로서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 꽤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코골이가 있다고 해도 코를 한번 반드시 체크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문제가 많이 안 좋으면 열어주는 그런 수술적인 교정을 동반하는 경우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목젖이 심하게 늘어져 있거나 턱이 좀 작거나 혀가 좀 크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양압기적인 것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구강 내 구조를 좀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개선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구강내 장치, 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강 내 구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압기는 바람이 코로 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코가 막히신 분들은 양압기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코를 넓혀주는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양압기를 착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존 시빌 이비인후과의 수면 클리닉에서 치료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